안녕하십니까.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박재우 교수입니다. 이번 유튜브 강의에서는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인 자동적 사고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인지행동 치료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서적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정신병적 장애인은 독특한 패턴의 자동적 사고가 존재해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 사고하도록 하여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자동적 사고를 찾아서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자동적 사고를 찾는 과정의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내담자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찾아 적응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법들을 학습하는 그러한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적 사고 찾기는 이러한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심리 교육을 하는 것, 안내에 따른 발견을 하는 것, 그리고 사고 기록하기, 심상 활동하기, 역할극 활동하기, 체크리스트 사용하기,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사람이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상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 변화가 있을 때 중요하게 개입해야 되는 자동적 사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 변화를 확인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생각선의 변화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리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내담자에게 익숙한 치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묻는 것이 이렇게 조금 익숙한 과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항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상담에서 왜 그렇게 생각을 자꾸 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찾아서 바꾸는 것으로써 증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내에 따른 발견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자동적 사고를 상담자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담자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 스스로 대답을 함으로써 내담자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가이드드 디스커버리입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고 기록하기가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이러한 자동적 사고 찾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을 기록지를 써서 사용하면 사고 기록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상 활동이 있는데요. 예전에 오래된 기억을 떠올려서 그때의 자동적 사고를 찾아야 할 때, 이게 잘 안 될 때는 눈을 감고 그때의 심상에 몰입할 수 있는 멘트들을 줌으로써 심상에 몰입해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자동적 사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심상 활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할극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중요한 주변 사람 중에 한 명을 상담자가 역할을 맡아서 하면서 역할 연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동적 사고를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에서도 많이 쓰이는 자동적 사고 척도들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서 자동적 사고를 찾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적 사고 찾기 1번 감정의 변화 인식하기부터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의 감정적 변화는 자동적 사고가 일어났다는 신호가 되고요. 감정을 자극하는 치료적 개입, 즉 중요한 감정 표현과 연결된 사고 패턴은 내담자의 중요한 자동적 사고와 스키마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하게 그때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방금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상담자가 알고 내담자에게 전달하면서 이 감정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증대시키고 생각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자동적 사고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에 따른 사고 찾기, 생각 찾기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심리 교육인데요. 치료 초기에 자동적 사고의 특성과 그것이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담자가 감정 변화를 보인 후 혹은 특정 사고의 흐름과 관련하여 설명할 때 가장 효과적인데요. 제가 이제 나중에 소개드릴 책의 4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더 자세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 사고가 특정한 감정이나 경험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인지행동적 상담에서는 자동적 사고를 묻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주로 한다는 것.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많이 물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 이것이 이제 심리교육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동적 사고 찾기의 세 번째 방법은 안내에 따른 발견, 가이디드 디스커버리,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인데요. 이것은 자동적 사고를 찾기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안내에 따른 발견을 사용하기 위한 전략들은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슬픔, 걱정,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그 주제가 내담자에게 중요하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을 자극하는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최근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사건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자동적 사고에 접근하고 변화시키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안내에 따른 발견 사용 전략들을 좀 더 살펴보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끈기 있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늘기의 포커스는 하나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더 깊이 들어가서 관련된 다른 자동적 사고들도 말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되고요. 공감 기술을 사용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검열되지 않은 자동적 사고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례 개념화를 기초로 치료 방향을 정하는 방법을 써야 되죠. 다음으로 자동적 사고 찾기 네 번째는 사고 기록하기인데요. 내담자는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자동적 사고나 중요한 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자의 구체적인 개입이 용이해지고요. 초기에는 단순한 방식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에는 자동적 사고를 찾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면 그 자동적 사고에 어떤 인지적 오류가 있는지를 찾는 것도 병행을 합니다. 2개 혹은 3개의 칼럼으로 된 기록지를 많이 사용하고 처음에는 치료 회계에서 후에는 과제로 이러한 사고 기록지를 쓰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심상은 내담자가 자신의 자동적 사고를 말하기 어려워할 경우 상상을 통해 중요한 사건을 회상하도록 하여 당시의 생각과 감정을 떠올리도록 돕는 것인데요. 기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지와 격려가 될 수 있는 음성과 심상을 강화시키고 자동적 사고를 떠올릴 수 있는 질문 등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적 사고 찾기 여섯 번째는 역할극인데요. 내담자가 그와 관련된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을 맡고 상담자도 한 사람의 역할을 맡아서 상담자와 역할극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현실 검증 능력을 고려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담자의 현실 검증력이 낮을 경우에는 역할극보다는 비느자 기법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마지막은 자동적 사고 체크리스트를 쓰는 방법인데요. 홀론과 켄달은 Automatic Sort Questionnaire-라는 ATQN, ATQP라는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척도들은 주로 경험적 연구에서 자동적 사고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이거를 상담에서 써서 보조적으로 자동적 사고를 찾는데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를 일별할 수 있는 한번 쭉 훑어보면서 배울 수 있는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인지행동 치료 2판 라이트라는 분이 공저하고 김정민 선생님이 번역하신 이 책이 인지행동 치료를 한 학기 교재로 쓰거나 아니면 한 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당한 교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지행동 치료를 배우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